예. 2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또 조국으로 갈라졌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주말 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선거 참패 원인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꼽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권의 강성 지지자들에게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두고 다시 갈라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그렇게 힘있고 잘했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최선당 차리십시오. 도대체 생각이라는 거 하고서 한 기자회견을 한 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청문회 졌다고 강화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그 끝이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여당의 내홍이 좀 장기화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또 조국으로 갈라졌다. 그런데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깔끔하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초선 의원들의 말. 근데 일부 초선 의원들이 좀 다소 물러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여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이 성명을 발표하니까 워낙 이 친문 또 지지자들의 그 문자 테러라든지 이런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또 이제 뒤에 물러서서 그런 건 아니다는 듯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참 이 여당 지지하는 분들이야 여당에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도대체 조국이 뭡니까?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고도 또 조국을 옹호하실 건가요? 도대체 여당의 조국이 가지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저는 참 궁금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이렇게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난 다음에도 또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데 그거를 또 옹호하겠다고 지금 당내에서나 저렇게 당원분들이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정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 선거 결과를 나오기까지의 핵심적인 원인이 된 게 바로 이 조국 사태가 촉발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모든 게 그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거 하려다 보니까 검찰개혁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나오는 것이고 지금 또 이 지난 총선에 압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 또 이렇게 무리하게 오만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결과를 받아들고도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좀 초선들이 이제 좀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것도 이렇게 또 비난하면서 또 뒤로 물러나게 하고 또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조국 안 했으면 됐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이게 연구 대상 같아요. 정말 아마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조국은 뭐였는가 이 문제는 아마 정말 두고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초선들의 쓴소리에 친문의 김경엽 의원은 이 선거 참패 원인을 좀 더 정확히 분석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문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궐선거의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정확한 패인으로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니까. 그리고 신동근 의원은 이런 말도 덧붙였거든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누구를 특정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만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다. 뭔가 주말 사이에 친문 지지층들이 이제 초선 의원들 비판하고 나서면서 약간의 좀 당내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촉발시킨 것이 추윤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 추윤 갈등의 어떤 이제 결정판이 이번 보궐선거 패인의 한 요인이다.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분석하에서 원인이 됐던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 표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을 가깝거나 아니면 친문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들은 조국 전 사태는 총선 전에 있었고 조 전 장관은 그때 이미 법무장관을 물러난 거 아니냐.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진정성은 뭐냐면 지금의 민심 위반이 과연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아하. 그 연원을 따져보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직에 있었을 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기소된 그 부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아직은 1심입니다. 그래, 아직 1심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의 사태가 지금의 민심 위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초선 의원들의 입장인데 일부 친문 의원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초선 의원들의 마음이, 그런 입장이 국민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몇 친문 의원들이 조국 전 사태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이 과연 국민 마음을 대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는 그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초선 의원들이 국민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바로 직전까지 사실 강성 지지층의 강한 반발에 여당이 또 친문에 휘둘리는 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성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것처럼 패배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비대위는 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닌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혁신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문자도 오고요. 전화도 많이 하시고 사무실도 전화 많이 하고 우리 당 의원님들의 반발이라기보다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주시는 그런 목소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물론 일부 지지자들이긴 합니다만 꽤 목소리가 높고 이 행동들의 거친 비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5명의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탈당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좀 어떻게 평가하면 될까요? 원래 목소리가 크면 과다대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오히려 지금 가장 그 초선 의원들도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의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곧 검찰 개혁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검찰 개혁이 만약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분명히 법 위반 사항들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옹호해주지 않으면 검찰개혁 자체가 좌초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그게 국민들로부터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심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동근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밀리면 검찰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국 전 장관, 그다음에 또 거꾸로 얘기하면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한 권한 행사가 어떤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기인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윤석열 전 총장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뽑아내겠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가 국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서 국민들이 어떤 곳에 검찰개혁에 원래 검찰개혁 지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검찰개혁에 국민들이 지지를 보태줬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여기 지금 있었던 신동근 의원의 말,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저들은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들 것이다. 혹은 김용민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의 말처럼 검찰 탓, 언론 탓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검찰의 어떤 특정, 특정 인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의 호불호로 검찰개혁 자체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검찰개혁을 본인들이 만약에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거예요. 180석을 몰아줬으면 그에 맞게 너희들이 검찰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 과정에서 특정인이 마치 검찰개혁의 아이콘인 양 부각시키고 그 사람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거를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역으로 공격하느냐.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이 되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아니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도 지금 법안이 통과돼서 이미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주장했고 여당이 하려고 했던 검찰개혁 명분에서 만들어진 여러 제도와 이 법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 과연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여당 의원들이 또는 여당에 계신 분들이 그런 여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과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사이에 큰 괴리를 메꾸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긴 했는데 청와대 참모 개편할 때
조응천 의원이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친문으로 바뀌면 뭐 이게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겠는데 앞으로 지도부 교체 과정에서도 이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까? 일단 비대위원장부터가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한 친문 정치인인 도종환 의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실 국민들에게 혁신이나 쇄신의 이미지를 주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고요.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정권 말기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향력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참패 이후 당내 혁신이나 쇄신을 주도할 당대표, 원내대표 누구인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지금 원내대표 후보군 중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라고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해찬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굉장히 강성적으로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야당을 사실상 무시하는 상임위 진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야당 의원들에게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군도 우원식 의원, 홍영표 의원, 또 송영길 의원이 있습니다만 송영길 의원 정도가 약간은 비주류일 뿐 그렇다고 비문이나 이번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이 된다면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친문 주류 정치의 실패로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는데 뭐가 바뀌는 거냐? 반성하는 거 맞긴 맞냐? 이런 목소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당대회 후보군으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완전히 새롭고 파격적인 인물이 등장해야 될 필요성을 민주당 내부에서 느끼지 않는지 저 개인적으로도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이 당내 금기어였던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들춰내서 글쎄요,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일부 지지자들에게 합니다만 초선 의원들에게 방송인 김어준 씨도 이런 쓴소리를 더했습니다. 2년 전 조국을 소환한 것은 매우 게으른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게으른 분석으로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반면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도 한 김경률 회계사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른바 양념질이라고 하죠. 조국 장관 후보는 제기되고 있는 시중의 의혹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단어로 사실 며칠 동안 정지되다시피 했었거든요. 항의 전화들로. 이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주제 이현정 의원님. 사실 선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윤 총장, 오세훈 시장, 박형준 시장 뭐 게시글을 꽤 올렸고 SNS 활동도 활발했던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선거 직후에는 꽤 조용하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또 아마 하시겠죠. 뭐 선거가 워낙 그렇게 나오니까 잠시 좀 눈치를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 장혜찬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참 잘 바뀌기 힘들어요. 사람도 잘 바뀌기 힘듭니다. 근데 정당이라는 조직 자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민주당에 친문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친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친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 당 차지 뭐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비판하는 거 제가 볼 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는 분들 다 또 나중에 기록에 남습니다. 나중에 한번 공천할 때 다들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런 걸로 보면 정말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여당 내에 정말 있다라면 제가 볼 때 윤호중 의원이나 이런 분들 다 원내대표 나오면 안 됩니다. 야당한테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원내대표 되면 나중에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그 정도라도 예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분을 원내대표 되면 앞으로 그러면 이 원내 협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정도는 좀 예의를 보여주는 게 저는 여당도 필요하다라 보고요. 그 추미애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도 과연 이번 국민 여론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진지하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당 의원의, 그러니까 윤호중 의원의 예전 과거 발언 말고도 그건 빼고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시각이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바른 말하는 초선 의원들이 적이라고 선거 망친 오적은 따로 있는데 라는 얘기를 해준 분이 있고요. 누굴까요? 초선 오적 의원들은 참 좋겠다. 응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아서 또 보겠습니다. 유시민 사장 나와서 이재명 지사와 피 터지게 싸워라. 오세훈 시장 이긴 고민정 의원도 대선 나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네요. 또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동물 속이 곰이라고 곰은 웅녀가 됐지만 윤 전 총장은 갇혀서 못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철희 수석 뭐 이미 내정됐습니다만 이철희 전 의원은 청와대 밖에 순서를 해야지 청와대 들어가면 개밥의 도토리가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요즘 정치 현안 이슈들이 많아서 댓글도 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들어왔습니다. 댓글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